네, 이번에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화면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화 연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박동희 전문가의 마감 전략입니다. 코스피는 1950포인트 이하에서는 기술적으로 과매도권에 진입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단기 관망 전략이라고 이렇게 보내왔군요. 윤종빈 전문가는 해외 증시 급락에도 1930포인트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통신주로 지수 방어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전화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우원명 전문가는 대외 악재를 시장이 흡수하는 중이다. 단기적으로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건설과 증권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SK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한적인 등락 구간, 수급 호전까지는 관망이라고 마감 전략을 보내오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해외 증시의 그 상승 구간 속에서 국내 증시는 대려 하락세가 계속 진행이 돼 왔었는데요. 최근에 가장 좀 크게 불안감을 가졌었던 부분이 만약 해외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 국내 증시는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오늘 그 해답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외 증시가 급락 나온다고 해서 국내 증시 동반 급락이 연출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즉 지수 195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소폭의 등락 구간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그 증시 구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측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수 1930포인트 이게 직전 저점 수준인데요. 요 라인에서의 그 지지력을 충분히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통신주,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대부분인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일단 지수 자체가 붕괴되지만 않는다라면 충분히 이 낙폭 과대된 종목들도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가능성을 같이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너무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1분기 기업 실적과 관련된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 조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매수세가 여전히 존재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철저히 저가에서 좀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만 받쳐주는 그런 어떤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 얘기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수급 악화의 그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 점입니다. 결국 지수는 붕괴되지 않으되 종목들이 하나둘씩 계속 좀 붕괴가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그 구도가 되겠고요.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좀 관망의 자세를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호전될 때까지 그 시점까지는 좀 관망의 자세를 견지를 하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SK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춘석 전문가입니다. 북핵 리스크와 유로존 리스크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리스크에 오늘 아침에 나왔던 유로존 리스크죠. 겹치는 양상이지만 삼성전자 142만 원 이하, 현대차는 20만 2천 원 이하면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매수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반등할 때는 줄이는 조금 탄력적인 빠른 매매 전략이라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보내오셨네요. 이현상 전문가는 역시 종목 위주입니다. 연기금 연속 순매수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락앤락, 롯데하이마트와 한국콜마, 강원랜드, 이 카지노 업체, 중국 춘절 이야기 많이 해주고요. 중국의 소비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해주셨죠. 오늘도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군요.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은 지지선이 1950포인트를 확보한 후에 기술적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전화 연결해 볼까요? 동양증권의 김우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우신입니다. 네, 화요일장 마감 전략, 수요일을 겨냥한 투자 전략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이 그 1950포인트의 그런 지지선을 일단 오늘 갭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1925포인트의 그런 다음 지지선에서는 지지가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 동향을 보시게 되면 이 환율 자체가 약간 그 이제 반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환율 이슈가 약간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약간 좀 주춤해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오늘도 한 600억 정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규모 자체가 좀 주춤해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급이 중요한 지금 시장에서 어떤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수는 비록 뭐 개파락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아침 시가를 회복해주면서 캔들상으로는 양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이 이번 주에는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 호재를 찾으려면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 모멘텀이 미치는 종목들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 대형 종목들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 위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1시 반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들 몇 종목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인데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현대 그린푸드가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스카이라이프도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통신주들의 어떤 상승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락앤락도 중국 소비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스닥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라든지 어제는 좀 밀렸습니다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서울반도체, 덕산 하이메탈,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의 마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인의 마감 전략이었고요. 이제 오버나잇 승부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팀들